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인데요. 벌써 10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음껏 밖에서 노는 정말 선물 같은 하루였는데 마치 코로나 이전처럼 동물과 공원, 놀이터를 찾아 아이들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삼 년 전 오늘처럼 아이들은 맑은 날씨 아래 놀이동산을 찾아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아찔하지만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며 크게 소리도 질러보고 무대에 올라 게임도 즐겼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군것질을 하며 곰과 물개를 보고 웃는 평범한 어린이날 풍경이 돌아온 게 아빠 엄마는 감격스럽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고 뭐 나가봐야 단지 내에서 산책하는 게 전부였는데 거리두기도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아침부터 가족들의 나들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된 날.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우주복을 입었는데 우주복을 입으니까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탁구공을 공중에 띄우며 생활 속 과학도 체험했습니다. 어린이 회관에도 가족들의 웃음이 온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 눈을 떠보지만 손수건이 휴대전화를 통과하는 마술쇼는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동물 가족을 그림으로 그리며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엔 조금 몰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랑 닮은 동물을 그렸을 때 엄청 재밌었고 언니랑 같이 그리니까 좋았어요. 일상 회복과 함께 찾아온 어린이날. 코로나19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오늘 같은 날만 계속되기를 시민 모두가 기원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741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보름째 10,000명 아래 5월 들어 5,000명대 미만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250명 줄어든 1,462명이 확진됐고 충남도 전날보다 300명 가까이 감소한 2,2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도 하루 사이 50여 명 줄어 35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유령 축구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엔 한화 이글스나 하나 대전 시티즌 같이 연고지를 둔 스포츠 구단이 있어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데요. 세종시에도 3년째 연고를 둔 프로구단인 여자축구단이 있지만 시민들은 전혀 존재조차 모른 채 겉돌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왜 유치했냐고 물었더니 시 관계자는 그래도 이곳에서 숙박비는 쓰지 않냐고 답변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여자축구단의 홈경기가 열린 중앙공원 축구장. 부딪히고 넘어지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과는 달리 관중석은 관계자 빼고는 홈팬들은 거의 없어 한산합니다. 시내 거리나 큰 도로에는 이들의 홈경기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어떤 홍보 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고지를 세종으로 정한 지난 3년간 이처럼 경기 정보 제공이나 홍보를 거의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자 축구단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저 10년 정도 거주하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나온 정도 없었고. 제가 체육인으로서 옛날에 활동을 했고 축구도 좋아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 용병 3명을 포함해 29명의 메머드급 선수단이 연고지에서 방치 상태에 놓인 건 우선 구단의 무성의한 운영이 큽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습구장 정도인 시민체육공원 축구장을 전혀 투자도 없이 홈팀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서울에 있는 구단 사무처에 이전 없이 원격 관리만 하다 보니 세종에선 혼관중 서비스 등 마케팅 활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스포츠 토토가 체육 분야 공원이란 의무사항만 채우는 형식적 운영만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처음 유치한 스포츠 구단인데도 연고팀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구단 측과 협업 내지 압박엔 나서지 않고 연간 지원비 4억 원만 내줬습니다. 이쯤 되면 혈세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세종시는
여자 축구단이 숙박비 등을 지역에 쓴다는 황당한 경제 효과 논리를 내세웁니다. 우리 선수들은 여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기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숙식비 이런 모든 비용들은 여기서 다 내고 다니는 거죠. 올 시즌 현재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의 성적은 1승 4패로 최하위권. 관중의 사랑 속에 정착해야 될 선수단이 구단과 세종시의 무관심 속에 유령 구단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이 태안군수 공천심사가 부당해 공천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오늘 김세호 후보를 한상기 후보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상기 예비후보 측이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태안군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세호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의 경우 10%를 감산한다는 당내 규정을 김 후보에게 적용하지 않은 건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에 따라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김세호 후보를 한상기 후보로 변경했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제시했지만 추진 방식에 대해선 다소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교통복지를 위해 먼저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으로 교통적자를 감안해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경기 화성시 등 일부 도시들도 무료화 수준의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한 뒤 차문 잠그는 걸 깜빡 잊은 경험 한 번쯤 있죠. 잠기지 않은 차량 속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차터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절도 대상이 되는 차량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김철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는 한 남성. 차문을 한 차례 열어보고 앞뒤를 살피더니 무언가를 챙긴 채 황급히 달아납니다. 지난달 대전 중구와 동구 일대 주차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부여에서 공업사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시계를 훔친 20대가 검거됐는데 잡고 보니 충남을 비롯해 충북과 전북 등 전국 공업사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차터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터리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들의 문을 하나씩 열어봤다는 겁니다. 사이드미러의 상태를 보고 차문을 열어본 뒤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치는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범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전과 충남에서 신고된 차터리는 809건, 매일 2차례 이상 발생했고 이 중 40%가량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피해가 경미한 경우 아예 신고조차 안 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피해 예방 활동이 중요한데 가장 확실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차를 잘 잠그는 겁니다. 차량 문을 항상 잠그시는 2번, 3번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항상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되도록이면 놓아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등을 맞아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 조금만 신경 쓰면 차량금 품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해안 최대인 대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2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무창포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기간을 하루 연장해서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개장하는 만큼 CCTV 감시망과 안전 요원을 늘리는 등 안전과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차 공급 부족으로 새 차보다 더 비싼 중고차까지 등장하는 등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등이 원인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고차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성성동에 있는 실내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신차 출고가 장기화되는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말부터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진 탓에
중고차에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평균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산과 수입 RV 차량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신차 가격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고가 1년 안 된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차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년 된 차량도 지금 신차 가격보다 더 높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도 수요가 많다 보니 신차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분기 현상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들이 높은 가격의 차량을 선점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고차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초기에는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태가 좋은 A급 물건만 싹쓸이해 가면서 기존 중고차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청권에서 실내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백화점식 대형 매매 상사 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건 확보 자체가 대기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기업이 그 물건 확보에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저희 물건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 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차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기업 중고차 시장 시범 판매와 내년 5월부터 판매 개시를 권고했는데 말 그대로 권고 아닌 만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6개월간 대전에서 하루 평균 2.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모두 540건 접수됐으며 관련법 시행 전 하루 평균 0.75건과 비교해 4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 49건을 적용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충남도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도내 여성과 학생 등 안전한 귀가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돕는 충남 안심귀가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충청남도 안심귀가 앱을 설치한 뒤 위급 상황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해당 시군 CCTV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됩니다. 시군 관제센터가 경찰과 소방에 알리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데 지난해 충청남도는 도내 시군 관리 2만 8천여 대와 국도 고속도로 930대 등 2만 9천여 대의 CCTV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112와 119 출동 등에 대응한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환영한다는 내용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해 우선 지구대와 파출소 운영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ICT 융합연구단은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고 바이러스의 2차 증식을 원천 차단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광열 효과 기반의 헤파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기정화 시스템의 헤파 필터는 오염 물질이 쌓이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자외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필터와 부품이 부식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